시작하기 전에 자막이 있으니 켜고 보세요. 그리고 지난 영상이 유튜브에 제재를 받아 커뮤니티 게시판으로 약속한 날짜에 업로드를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도록 이러한 일을 예상하여 정기적인 업로드와 꿀잼 영상을 제공하는 기괴한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사사님들 행복한 설 연휴 되시길 바라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기괴한 도서관에 오신 사사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해드릴 존재는 누구나 어릴 적 가지고 놀던 장난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괴한 도서관 SCP-재단 시리즈 제28탄 지금 시작합니다. 가시죠. 시청 위험 레벨 1 장난감입니다. 일련번호 SCP-115 격리등급 안전 별명 미니어처 덤프트럭. 어느 날 건설 현장에서 웬 장난감 덤프트럭이 발견됩니다. 그것도 아주 작은 미니어처 덤프트럭이었습니다. 건설 노동자들은 이것을 치우려 했으나 보이는 것과 달리 여럿이 힘을 합쳐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이없었지만 결국 중장비를 동원해 가까스로 근처 시골 마을에 버렸습니다. 그 후 그 시골 마을에 버려진 미니어처 덤프트럭은 마을 내에서 명물이 되었고 결국 SCP-재단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현장에 도착한 재단 요원들은 마을에 있던 미니어처 덤프트럭과 최초 발견된 건설 현장에서 같은 구성품처럼 보이는 리모컨을 회수했고 마을 주민들에겐 A급 기억 소거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미니어처 덤프트럭은 SCP-115-1로 불리고 덤프트럭의 리모컨은 SCP-115-2로 불리게 됩니다. SCP-115-1은 제조사나 상표 등이 식별되지 않았으며 일반적인 장난감에 사용되는 상업용 합성수지로 만들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무게가 무려 90톤가량 나가는 걸로 측정됐으며 일반적인 덤프트럭과 동일하게 작동 및 구동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작은 크기로 120톤의 화물을 적재하거나 견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SCP-115-1을 조종하기 위해선 SCP-115-2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SCP-115-2는 누군가 심하게 개조한 듯한 모양새의 RC카 조종기와 흡사한 외형을 지녔고 건전지를 넣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SCP-115-1에는 안테나는 물론 어떠한 전자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데도 SCP-115-2를 조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SCP-115-1을 제대로 조종하기 위해선 SCP-115-1의 옆면에 있는 작은 단자에 일반 덤프트럭과 같은 양의 경유를 넣어야 했습니다. 그만큼의 경유가 어디로 저장되고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아직도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SCP-115를 관찰하던 박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SCP-115-1을 이용한 실험을 하는 인간들에게 제발 뉴턴의 법칙이란 걸 상기시켜주고 싶군. SCP-115-1을 무모하게 고속도로로 움직이는 것은 재앙을 초래할 것이며 이미 우리는 거지 같은 조종 실력으로 인해 발생한 숱한 벽들과 장비들의 파괴를 처리해야 한다고. SCP-115 미니어처 덤프트럭이지만 실제 덤프트럭과 흡사한 존재 누가 만들었을까요? 저도 갖고 싶네요. 주차 공간 개이득. 시청 위험 레벨 2 장난감일까요? 일련번호 SCP-066 격리등급 안전 프로디스트에서 유클리드 임페투스 별명 에릭의 장난감. SCP-066은 1kg 정도 되는 무게의 털실과 리본이 얽혀있는 뭉치입니다. SCP-066의 털실을 건드리면 온음계 중 하나의 소리가 납니다. 온음계는 쉽게 말해 음악 시간에 배우는 도레미파 솔라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음계의 소리를 6개 이상 발생시키면 SCP-066은 일정 시간 동안 발현되는 특이한 현상을 일으킵니다. SCP-066이 3가지 색으로 뒤덮이고 손톱이 잘린 형태의 장난기 많은 새끼 고양이로 17분간 변하거나 보컬과 어쿠스틱 기타 반주 소리를 내며 부모의 보호 없이 칼을 다루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의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또한 SCP-066으로 생일 축하 노래와 같은 음을 발생시켰을 경우 촛불이 꽂힌 초코 컵케이크로 변형되며 컵케이크를 다 먹었다고 말을 하면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너무나 위협적이지 않고 통제가 쉬운 존재로 보였습니다만 2008년 4월 18일 실험을 위해 D계급 인원을 SCP-066의 격리실로 보냈고 D계급 인원에게 SCP-066의 일부를 잘라보라고 가위를 제공했습니다. 그 후 D계급 인원이 SCP-066에게 다가가 가위로 SCP-066의 털실을 일부 잘라내자 SCP-066은 정체불명의 찍찍거리는 소리를 내며 대굴대굴 굴러서 D계급으로부터 1m 정도의 거리를 벌렸습니다. 그 후 D계급은 별다른 명령이 없었음에도 SCP-066에게 다가가 다시 털실을 자르려고 했고 그때 SCP-066은 다시 굴러가서는 D계급을 향해
에릭이니? 라고 말을 했습니다. D계급 인원은 아니라고 대답했고, 그러자 SCP-066은 모습이 변형되었습니다. 그 후 실험을 종료하고 D계급 인원을 격리실에서 끌어낼 때까지 SCP-066은 요란한 불협화음의 스타카토 음을 발생시켰습니다. 이 실험 이후 SCP-066의 특성은 기존에 확인되었던 것과 크게 달라졌습니다. 현재 SCP-066은 자신의 일부를 초고속으로 움직이며 상당히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의도치 않게 사용됐을 땐 격리 중인 상자에 자신의 끈을 문질러 암호시키고 동시에 격리시설을 손상시킵니다. 분명 격리 설비를 손상시킬 수 없는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신체임에도 효과가 뚜렷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SCP-066을 만지지 않더라도 주변의 인간을 감지하여 6초 정도의 경과 시간이 지난 후 소리를 내고 여러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한 마리의 꿀벌이 나타나 격리실 내부에 있는 D계급 인원에게 침을 쏘고 행방이 묘연해졌다던가, 베토벤 교향곡 제2번을 140dB 이상의 소리로 연주하여 3명의 인원이 청력을 영구적으로 잃고 8명이 영구적인 청력 손상을 입은 적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SCP-066의 격리실에 연구원이 출입했었는데 순간 모든 빛이 사라지더니 5시간이 지난 후 빛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격리실에 있던 인원은 불이 꺼진 순간 자신의 어깨 뒤에서 누군가의 호흡 소리가 들렸다고 보고했습니다. 현재 SCP-066은 제21기지에 위치한 고가치 물품 보관시설에 설치된 탄화 텅스텐 상자에 수납 및 격리되어 있으며 한 달에 한 번 상자 안쪽을 체크 후 교환하며 만약 손상되어 있을 경우 로봇을 이용해 3초 이내에 교체 작업을 마쳐야 합니다. 그리고 SCP-066은 감지 범위 내에 인간이 없을 경우엔 낮은 목소리로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에릭. 안전한 털뭉치에서 소음 공해와 미스테리한 현상을 일으키는 털뭉치가 된 SCP-066. 여러분도 집에 털실이 있다면 잘 관리하세요. 엉키면 풀기 힘듭니다. 시청 위험 레벨 2, 장난감 아닙니다. 일련 번호 SCP-168, 격리 등급 안전, 별명 지각이 있는 계산기. SCP-168은 휴렛 패커드라는 회사에서 제조한 HP-28C 모델의 그래핀 계산기입니다. 복잡한 수식들을 계산하는 용도의 공학용 계산기이며 그 중에서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종류의 계산기입니다. 어쨌든 이 계산기는 1990년대 폐교된 초등학교 건물을 철거하던 중 책상 위에 떡하니 놓여있는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분리 가능한 덮개 안쪽에는 에릭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실험을 위해 계산기를 사용해봤습니다. 6 나누기 3을 입력하고 등호 버튼을 눌렀더니 3분 34초 동안 화면에 아무런 표시도 뜨지 않다가 계산기에 있는 교체 버튼을 누르자 지금 몇 시인가? 라는 문구가 화면에 표시됐습니다. 이후 확인 결과 SCP-168은 전혀 움직일 수 없는 형태임에도 사람이 없는 동안 이동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게다가 보는 것과 듣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이후 몇 차례 면담이 진행됐습니다. 물론 SCP-168은 소리내어 말할 수 없기에 면담을 담당한 하워드 박사만 소리내어 말하고 SCP-168은 화면에 글자를 표시했습니다. 면담 기록 중에선 하워드 박사가 SCP-168에게 언제부터 살아있었는지, 언제부터 생각이란 걸 할 수 있었는지 물어봤고 SCP-168은 질문을 받은 지 2분 후 12년 3개월 12일 8분 32초 라고 답했습니다. 대답이 늦은 이유를 물어보자 아무도 물어본 적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발견 당시 덮개에 새겨져 있던 에릭이란 사람에 대해 물어보자 SCP-168은 에릭은 좋은 사람이었다면서 박사에게 에릭이 어디로 갔는지 물었고 박사가 모른다고 하자 SCP-168은 잊어버린 것 같다면서 그가 나에게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박사가 2 더하기 2라는 수식을 입력해봐도 되겠냐 물었고 SCP-168이 허락하자 수식을 입력하자마자 4라는 답이 표시됐습니다. 이어서 박사는 미리 문제를 말하지 않고 입력해보겠다 했고 264 나누기 8을 입력하자 12초가 지나서야 화면으로 33이 표시됐습니다. 박사가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묻자 SCP-168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큰 수를 나누는 건 어렵다. 그 밖에도 SCP-168은 자신을 창문이 있는 방에 옮겨달라 말했지만 박사가 안 된다고 하자 불공평하다고 말했습니다. 2008년 1월 15일 아침 하워드 박사는 오늘도 SCP-168을 실험하기 위해 SCP-168을 보관 중인 185D호 저장고에 입장했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는 넘어진 탁자가 있었고 그 옆에 수직으로 서 있는 SCP-168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이건 어떠냐? 날 이 어두운 곳에서 내보내달라고 얼가나. 이후 SCP-168과의 의사소통은 실패했으며 하워드 박사는 SCP-168이 더 이상 불만을 갖지 않도록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고 요청하며 분해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자고 말했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SCP-066과 방금 소개한 SCP-168이 공통으로 언급한 에릭이란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SCP-066과 SCP-168을 만든 사람일까요? 그리고 이런 걸 만들었다면 과연
제정신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기괴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